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인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내가 조그만 걸 두 개가 갖고 있으니까 3주택이 되잖아요. 그럼 종부세 중과를 맞아버려요. 그럼 이 중에 하나만 팔면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냥 그 계산을 또 시뮬레이션 돌려봐야겠죠. 돌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경우세가 너무 많이 나와. 이 경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키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취득세든 뭐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세금이 결국에는 투자를 하기 위한 전략인 거잖아요. 네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무주택자, 1주택자 어떻게 보면 이제 명의의 자유로우신 분이 있고 그다음 다주택자들이 있을 건데 아무래도 그 명에 따라서 뭐 물론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무주택하고 1주택자의 뭐 세금 투자 전략 그리고 다주택자의 뭐 세금 투자 전략 이거 좀 나눠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는 사실 뭐 할 게 없죠. 그냥 공동명의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 공동명의가 제일 좋고 가족하고도 하셔도 돼요. 가족하고도 하셔도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 내가 10억짜리를 사서 5대5로 지분을 가져간다 그러면 반드시 자금 출처 5억, 5억으로 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거 잡혔더라고요. 12억, 24억 정도 되는 걸 샀는데 엄마랑 딸, 그러니까 또 여기 친정엄마 또 나왔어요. 보도자료도 나온 건데 그럼 각각 12억, 12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12억에 대해서 자금 조달이 해명이 됐어요. 근데 딸이 12억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빠한테 8억을 빌리고요. 나머지 4억을 아빠 회사에서 또 4억을 빌린 거예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게. 법인에서 나온 거네요. 네, 그래서 편법 증여가 의심돼서 국세 정통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출 좀 받지. 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부부 공동은 뭐가 좋냐면, 뭐 10억짜리 하는데 5억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소득이 없어서 한쪽이 다 내준다. 그래도 6억까지는 버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없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특히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심하셔라.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 다 하니까 잡혀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를 사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이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라면 이제 어디를 사야 되냐 해서 이제 내가 밑에 깔 거냐 아니면 새 끼고 사줄 거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똑같은 10억이 있다고 하면 내가 새 끼고 사는 게 훨씬 좋은 입지를 사죠. 입지 자체가 틀려져 버리니까. 그래서 젊으시거나 아직 애가 없거나 그러시면은 새 끼고 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최대한 대출 받을 수 있는 선에서 너무 연끌하진 마시고 그렇게 해서 받아서 좋은 곳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은 곳이라면은 이왕이면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신분당선 거기서 안 멀어지는 게 좋겠죠. 경기 남부 라인으로. 요새 또 이제 그 얼어 죽어도 신축 또 유행하잖아요. 얼죽신 그러면은 경기도 신축, 서울 입지 좋은 구축. 저는 무조건 구축이죠. 아닌가? 좀 어렵긴 해요. 네,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요즘 신축이 너무 좋게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경기도 신축으로 갔는데 그 주변에 내 직장이 있다. 그러면은 신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한번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죠. 저라면 서울 구축 입지 좋은 데로 새 끼고 사두고 그게 만약 경기도 신축에서는 월세로 있으면 되지. 맞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서울 구축의 중간 입지 동행은 별로 안 올랐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고점 대비해서 20-30% 떨어지는 데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데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반포 같은 데도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했는데 제가 계속 저는 레미안 사라 그랬어요. 레미안 사라 퍼스티지 그게 좋다. 물론 이제 아리팍 원베일리 신축이라서 너무 좋은데 언제까지 계속 신축이냐 여기. 미안합니다. 입주 갑자기 악성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이게 소위 말해서 신축발이 떨어져도 물론 커뮤니티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갑자기 태도 전환. 그런데 레미안 거기 입지가 좀 좋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공동명의 하시고 어디 살지 하면 되고요. 1주택자이신 분들은 이제 고민이 있는 게 갈아타야 되잖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1주택인데 하나 더 사야지 이런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맞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 처분하고 좋은 거 갈아타고 싶잖아요. 이미 갈아탄 사람 갈아타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니 지금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수요가 생각보다 많으면 좀 더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죠. 내가 종전에 갖고 있던 게 1번이고 얘가 2번인데 그럼 내가 2번을 먼저 사고 얘를 1번을 팔 거냐 아니면 1번을 먼저 팔고 요거를 살 거냐. 항상 고민이죠. 항상 고민이잖아요. 근데 오른 시기냐 하락한 시기냐에 따라 또 느낌이 다르긴 해요.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먼저 이거 손절해야 된다고 봐요. 먼저 거를 먼저 손절해야 된다. 팔리는 게 이제 급선무다. 왜냐면 이걸 털어야 되고 여기서 나온 자금하고 내 여유 자금 다 뭉쳐야 되거든. 근데 고사에 확 올라버리면. 그러니까 액션 빨리 취해야 돼. 그죠. 그런데 어차피 내가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살려면은 항상 자금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5천 내가 손해 봤다. 여기서 1억 들어오면 돼요. 근데 처음에 내가 손실 보는 건 내가 확정을 시켜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못하죠.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까 그 취득세 중과 먼저 사고 가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그
그 부분을 좀 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다주택자는 이제 2주택, 3주택, 3주택 초가 나눠야죠. 2주택이신 분들은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봐야죠.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물건의 가치를 봐야죠. 그죠. 둘 다 괜찮다.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어설프게 움직이지 말고. 다시 구하기도 힘들어. 네. 그런데 좀 뭔가 이게 예. 볼매가 아니다. 그럼 빨리 처분해야 돼. 그럼 두 개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이론상. 그렇게 하고 하나로 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낫겠죠. 아니면 하나는 못난이, 하나는 좋은 놈이다. 그러면은 못난이를 보통 먼저 팔거든요. 네.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 왜냐면 얘가 정말 못난이가 아닌 한, 정말 못난이면 팔아야 되는데 정말 못난이가 아니면 올라온다. 얘 지금 이제 고생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올걸? 지금 팔면 안 돼.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3주택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팔잖아요. 그럼 두 개 똑같아지죠. 똑같아진다는 게? 아까 2주택자하고. 이제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팔았어요. 두 개가 남았어요. 맞아. 이 두 개가 일시적 비과세가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둘 다 비과세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세 개라 하더라도 다 두 처분하고 개를? 다시 내가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근데 하나하나- 이게 좋으면은 그냥 계속 당연하죠. 팔면 안 돼. 맞아. 팔면 안 돼. 제일 좋은 거는 어차피 팔아도 갈 데가 없어. 당연하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비주택 예. 이런 것도 고민해.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제가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세금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예쁜 놈이냐 못난이냐 이걸 먼저 볼 줄 알아야 그걸 돼요.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걸 못 보면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투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3주택까지 했죠? 그럼 3주택 이상 뭐 4주택, 5주택 답 없어요? 어떻게 되냐? 10주택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은 답 없어요. 그냥 이런 근데 사람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뭘 보냐면 일단 보유세 먼저 봅니다. 보유세. 이걸 견딜 수 있냐? 그래서 보유세 먼저 보고 견딜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고생 다 할 거 다 했잖아요. 22년, 23년 맞아요. 다 했잖아. 그럼 급하게 이제 좋아질만 남은 거잖아요. 급하게 팔 이유 없어요.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좋은 타이밍 왔을 때 적절하게 현금화 시키면 되고, 근데 만약에 뭐 근데 내가- 그 상황이 올해 말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요? 힘든 상황들. 물론 종부세 내는 거는 일단 빼고. 예. 근데 너무 많이 내면 팔아야겠지만은. 네네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도 이 정도 수는 계속 잘 내왔어.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보유세가 첫 번째고, 보유세가 좀 견딜만 하면 조금 느긋하게, 약간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이미 나는 보유세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좋은 물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들을 잘 보셔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아니면 하나가 있는데, 내가 개수가 많다 보니까 중과 맞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인원 한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내가 조그만 걸 두 개가 갖고 오니까 3주택이 되잖아요. 그럼 종부세 중과를 맞아버려요. 그럼 이 중에 하나만 팔면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확 그럼 줄어드니까.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또 시뮬레이션 돌려봐야겠죠. 돌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경우세가 너무 많이 나와, 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키는 보유세다. 보이스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끔가다 이제 보면은 보유세를 줄이려고 주임사 묵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데 말리고 싶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얼마 전에 특강을 한번 6월달에 한 적이 있는데 재개발하고 엮어가지고 그것만 5시간 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이걸 듣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 책임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주임사 등록하지 마시라고. 결론. 그게 정답이다. 그게 어쨌든 하지 말라는 거는 혜택이 없다는 거죠. 실익이 기간에 거의 비해서. 없다는 거야. 실익이 거의 없다. 없다는 거 말고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근데 들어가서 피눈물 흘린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못 파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지금으로부터 6, 7년, 8년 전에 그때 임사 네. 넣으신 분들은 대박이었잖아요. 서울 네, 초기 네, 막 올라왔을 때 네, 그 네, 기억을 가지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사를 묶어가지고 또 8년에 이제 10년이다 그죠? 근데 그분들이 묶었던 물건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아파트일 거예요. 지금 아파트가 없잖아요. 묶을 수가 없으니까.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네. 아파트가 그래서 재개발하고 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예외가 아주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도생이나 오피스텔인데 제 주변에 이 도생하고 오피스텔을 서울 수도권에서 400호 굴리신 분이 계시고요. 400호. 직원만 9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기 지방에서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한 25개 정도 월세 지금 1,000만 원 넘고 자기 목표가 50개까지 늘리는 걸 하더라고요. 직장인이에요. 대박이죠. 근데 그분은 지방이니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저기 아까 서울 수도권에서 하신 분은 이제 굉장히 좀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금융권하고 잘해서 활용하셨고 특히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세가 잘 나오는 곳 신축 위주로만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무기가 있으면 하는 건데 좀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하시면 오히려 당하는 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다. 맞아요. 예전에 종부세 많이 넣으면 그냥 아파트로도 넣어버리면 일단 종부세를 안 내니까 했었는데 네네. 지금 뭐 등록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그 알짜배기 수를 상당히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좀 빨리 말해서 아마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좀 계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 잘 모르시는 분 네네네. 한테 아, 해보고 싶은 말.
네. 아, 이분들 이제 그 세금 있잖아요. 나 이제 막 투자원하고 세금 네네네.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뭔가 좀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네네네. 이런 분들이 좀 해야 될 행동 강령이 있을까요? 일단 계약서 쓰기 전에 꼭 이렇게 세무사님하고 전문가를 상담해보고 만나라. 좀 공부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소탐대실하지 마라.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은 이미 우리 국세 공무원 분들도 다 생각을 해서 막아놨어. 뻘짓하지 마라. 예,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투자를 길게 할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성실납세하는 게 최선입니다. 길게 봤을 때. 그게 세무조사에도 걸리지 않고 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까 그 신탁 이야기 나왔던 게 왠지 네. 그걸 하게 되면 세무조사 당할 것 같은 느낌 들었어. 저는. 맞아요. 같이 타겟팅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부류로 들어가는 거죠. 그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오늘 네. 1시간 넘게 동안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대표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고맙습니다. 이제 티 보면서 오늘 1시간 동안 이상 동안 그 소개해주신 제네시스 방님한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